시간입니다.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. 어제 상당히 뚜렷한 특징 삼성전자의 강세였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이어지지를 않습니다. 대형 IT주들 반등이 시작됐는지 아닌지 이 논란에 대해서 좀 큰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. 먼저 그동안의 움직임, 이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좀 대표할 만한 몇 개의 종목군들 흐름 좀 봐주세요. 네, 우선은 전기전자 제일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엄청 좋았습니다. 대부분의 코스피 대형주들 썼지만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았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. 이 2020년 3월 이 최저점일 때가 42,000원 정도, 42,000원대에서 시작을 했고요. 그래서 이 연말에 이제 9만 원을 돌파하는 2배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죠.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금년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9만 원 금방 좀 1월에 붕괴가 됐고요. 8만 원대에서 사실은 이 8만 원대도 깨졌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고, 최근에 이 전일 같은 경우 반등을 했지만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,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. LG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해서 좀 급격히 상승을 했죠. 전장 관련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는데, 이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, 삼성전자와 비슷한 모습 보여줬고요.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도 최근의 모습은 좀 더 안 좋았었습니다. 한 달 동안 조금씩 상승하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었다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전자를 대표하는 세 회사들,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, LG전자 모두 좀 부진을 했었는데요. 이 세 종목이 모두 다 동시에 전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전기전자 업종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전기전자 업종 차트가 삼성전자 차트와 매우 유사하죠.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삼성전자가 크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전일 같은 경우는 이 대형 3사가 이 모두 다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, 이 양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좋은 모습, 다 일제히 상승하는 양봉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. 이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코스피는 연초 대비해서 10% 이상 상승을 했는데, 이에 반해서 연초 대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세 회사 보합 수준이거나 소폭 하락했습니다. 도리어 그런 모습들,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, 그렇지만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급, 최근 들어서 오늘은 일부 조금 매도가 나오는 있지만 분명히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모습이 전일 좀 강하게 좀 나타났었고, 그러면서 이 전기전자의 3사가 전일 같은 경우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어제는 반짝 오르긴 했는데 지금 차트도 나왔지만은 올해 들어서는 이렇다 할 흐름을 보여주지를 못했거든요. 그러면 지금까지 5개월 연속해서 부진을 나타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? 네, 사실은 최근에 시클리컬 종목들 좀 부진한 이유가 이 전기전자 쪽으로는 좀 연간으로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좀 길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좀 쉽겠는데요. 실적 호조가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 해서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. 시클리컬도 최근에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좀 많이 올랐다.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들이 차익 실현 욕구들이 나오면서, 그리고 주가도 선반영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. 이런 이유들로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, 전기전자도 사실은 비슷합니다. 실적 호조가 주가는 선반영이 됐고, 그리고 이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 2021년도를 봤을 때는 사실 전기전자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죠.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저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2배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보다는 조금 덜 오른 시클리컬 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모습들이 이 연초에는 좀 나왔었고요. 그리고 이 외국인의 수급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. 최근에 좋아진 모습은 있었지만 이 4월 27일부터 거의 매도가 계속 나왔었거든요. 한 달 동안 외국인의 줄기찬 매도세, 그리고 5월 11일, 12일, 13일 이 3일 동안 6조 원이 넘는 매도가 나왔을 때, 이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매도할 때 가장 먼저 파는 종목은 삼성전자, 그리고 그 다음이 SK 하이닉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
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로 인해서 현금화를 쉽게 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뭐 대한민국 시장이 외국인의 뭐 ATM기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요.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에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가총액 최상단 이 두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부진에 있어서 외국인의 이 매도세 때문에 이 수급적인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사실은 기대감, 주식은 무엇보다도 그 기대감,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인데 이 부분이 조금 떨어졌습니다. 전체적으로 가전에 있어서는 반도체 공급 차질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 반도체가 많이 수요가 늘어났었고, 그리고 가전 제품들도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.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, 코로나로 인한 이 수혜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백신 접종 속도가 사실은 올라가고 있죠. 이런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면서 이 코로나로 인한 수혜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,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떨어졌다.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기전자 섹터가 전체적으로 2021년도 상반기에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부진의 원인이 해소가 돼야지 갈 수 있다. 역으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가지로 주셨으니까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실적이 선반영됐다.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적이 향후에 더 좋아진다면은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현재 구간 때 부진이 이어진다는 말씀이신데 실적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네, 실적은 사실은 좋아집니다. 더 결론적으로 좋아진다. 말씀드리면, 지금 3분기 실적을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3분기 실적이 지금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. 가전은 TV 중심으로 해서 2분기 바닥으로 해서 사실 올라갈 거고, 하반기 되면 더 좋아질 거고요.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거의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 끝났고,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2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고요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시클리컬 쪽으로 지금 자금이 가 있다. 약간의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시클리컬 쪽에서 지금 IT 쪽으로 자금 이동이 될 만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? 시클리컬이 최근 들어서 보시면 더 많이 그러니까 가장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연간으로, 그러니까 2021년도 보면 시클리컬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는데요. 전기전자는 2021년도에는 주가가 오르지 못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주가 부담감 훨씬 적어서 시클리컬보다는 지금 매력도는 전기전자 쪽이 좀 더 높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증시 레벨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외국인이 사기가 좀 힘들다라는 말씀이신데 유가증권 시장 종가 기준으로 거의 사상 최고치잖아요. 그럼 여전히 레벨대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 아닌가요? 레벨대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요. 그래서 사실은 지수를 본다라면 지수는 여기서 드라마틱한 상승 사실은 힘들어 보이거든요. 지수가 크게 오르려면 전체적으로 레벨이 한 번 더 업돼야 되는데 지금 주가 그리고 지금 실적이 분명히 좋지만 지금 자리에서 사실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이 실적을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됩니다. 그리고 외국인들이 돌아왔을 때의 최대 수혜는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이거든요. 외국인의 수급은 5월 28일부터 달라진 게 확연히 보여지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5월 28일, 29일, 아니 5월 28일, 31일, 그리고 6월 2일, 6월 3일 이 최근 거래일들 대체적으로 수급 양호한 모습들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귀환이 온다라면은 분명히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이 좋고요. 대신 지금 지수가 다 같이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. 외국인이 최상단 종목을 산다라면은 도리어 시클리컬 최근 들에 그리고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쉴 가능성이 현재 자리에서는 좀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부진의 원인을 하나씩 요목조목 좀 질문을 드렸는데 대체로 좀 해소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주가도 좀 슬슬 반응이 나오나 싶습니다. 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. 어제 상승의 배경 어떤 것들 보고 계시는지 일시적인지도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수급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시클리컬에 비해서 주식 부담감도 적습니다. 그리고 2분기는 시클리컬보다도 서프라이즈 얼마나 올라갔냐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전기전자가 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전일 같은 경우 복합적인 상승의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전기전자 추세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좀 올라가는 건지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.
네, 사실은 오늘 올랐으면 그림이 좀 더 예쁘게 완성이 됐을 텐데요. 오늘 사실 좀 떨어집니다.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이 외국인의 매도보다도 외국인은 오늘 전기전자 사고 있거든요. 지금 외국인이 순 매도가 553억인데요. 전기전자 쪽으로 한 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은 도려 전기전자는 제일 많이 사고 그다음에 뭐 운수장비 쪽으로 240억 정도 사고 있고 나머지 섹터들 좀 팔고 있는데요. 이 오늘 전기전자 쪽 이 대표적인 세 종목이 빠지는 이유는 이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입니다. 지금 기관의 매도가 이 오늘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와 매도는 거의 금융 투자가 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금융 투자의 이 수급은 사실은 연속성은 좀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 전기전자를 매도하기 힘들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외국인은 오늘 시장은 팔고 있지만 소폭 팔고 있지만 전기전자 사고 있다. 전일에 이어서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는 전기전자 쪽 충분히 투자 매력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 2분기부터 실적이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.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2분기 실적 이 서프라이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. 지금 완제품이 이 스마트폰과 OLED TV는 2분기가 거의 바닥입니다. 그래서 2분기부터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담감들 지금 주가에 이미 기반영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는 실적은 바닥을 찍었고 이 외국인의 수급은 좋아지고 특히 외국인은 좋아질 때 이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 전기전자를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네요.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. 네, 뭐 계속 외국인 말씀드렸는데요. 외국인 귀환이 확인이 된다라면 전기전자 섹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